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19일인데요. 오후 들어갑니다. 고고TV 보시는 분들은 자율 구독료 몇만 원이라도 내고 오십시오. 보내주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안 들어오니 고고TV가 진행도 힘들고 어떨 적엔 짜증도 솔직히 좀 납니다. 고고TV 같은 방송 없습니다. 빈말로 드리는 말씀 아니고 부탁 말씀 드리고 홍준표가 골프를 쳐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 대통령이 재난을 국가 수해 재난을 총괄하는 자리고 대구에는 피해도 없었으니까 나는 공무원으로서 주말에 골프 친 게 무슨 죄냐 이렇게 찝어버리니까 홍준표가 잘못한 거예요. 100번 국힘에서 중징계를 내리겠다 하고 있죠. 일부 국힘발로 나오는 것을 이참에 홍준표를 자르자 출당시키자 하고 말이 나오는데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국힘 망했어요? 고고TV에 뭐가 된다고요? 고고TV 방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국힘 망했어요. 망했는데 좀비도 못해요 얘네들은. 그건 뭐 한 달 동안 최저임금이 지금 만 원을 돌파하느냐의 문제였어요. 만 원을 돌파하느냐. 노동자 입장에서는 처음에 뭐 13,000원, 12,000원 하다가 결국에는 9,860원, 시간당 9,860원으로 타협을 받나 본데, 윤석열의 최저임금위원장이, 윤석열 정권의 최저임금위원장이 9,860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게 가짜 뉴스고 괴담입니다. 작년보다 2.5% 인상을 했다 그러는데요. 아이고야, 한 200원 인상했나요? 솔직히 최저임금이 우리나라 물가 수준이나 경제 규모에 있어서 대단히 싸요. 대단히 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큰 문제가 되고 한계 중소기업이 문제가 되죠. 그죠? 자영업도 잘 되는 데는 엄청 잘 돼요. 근데 한계 자영업하고 한계 중소기업이 문제되니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은 그들이 피해가 가고 장사 못하겠다, 사업 못하겠다 접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더라도 그거는 도태시켜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임금 따먹게 하는 장사꾼들은 그만해야 돼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유수의 대기업 출신인데 제 사업을 32살 때 했어요. 32살 때 제 무역 상사를 열었는데 중소기업 처음에 내가 5명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처음에 할 적에 1년 동안 아무 수출 실적이 없어서 2명뿐이 못 남았어요. 같이 동지로 한번 크게 한번 키워보자 하는 친구들이 다 나가고. 그래도 제가 다니던 대기업에 90%를 줬어요. 내가 카드 막 돌려막기를 하면서 카드 한 10대까지 돌려막기 하면서 90%를 줬어요. 제가 회사 무역상사를 쳐볼 때까지. 상생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리고 고고TV가 보름 만에 한 번씩 또는 간혹 말씀드리는 남선호 대표님, 초록이 대표님을 보면은 4일 근무하게 해주고 또 구정 또 추석 때는 한 보름씩 휴가를 주고 휴가비 두둑하게 챙겨주고 또 임금도 많이 주나 봐요. 그게 사회 환원이고 그게 보수의 정신이에요. 근데 이 최저임금은 지금 일본하고 문제가 돼. 일본은 저물가 시대고, 그죠? 일본은 최저임금 막 임금 올리고 인플레를 막 올리려고 노력하는 나라고 일본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물가가 일본보다 훨씬 고물가가 돼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살인적인 물가가 됐어요. 거기다 특히 생필품 문제가 심각해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결국은 만 원을 안 올려줬나 본데 대한민국 물가 인상률이 올해 한 4% 정도 될걸요. 4%, 5%. 요번에 또 수해 때문에 물가가 폭등할 겁니다.
그건 물가가 오른 것만큼은 올려줘야 되죠. 근데 이게 쓰레기 자유우파 유튜버를 따라다니는 것들이나 노인네들은 진짜 죽는 줄도 모르고 윤석열이가 무조건 잘했대. 문재인이가 최저임금 폭등시켜가지고 나라가 망했대. 안 그래요? 문재인 5년 평균을 따지면 이명박이나 박근혜 5년 평균하고 똑같아요. 응? 이거 보수 아니에요, 이것들은. 고고TV에는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기냐 안 넘기냐를 이번에 유심히 봤고, 또 지금 그 윤석열이 또 추경호 경제기획원 이런 애들이 하나는 그런 말 안 해요.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우리가 0.6%인가 성장했지만 하반기에 1% 이상을 성장을 해서 하반기엔 경제가 필 것이다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고TV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라 경제면을 이렇게 읽다 보면 그렇게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오늘 발표한 ADB 개발은행에서 세계개발은행에서 말하기를 한국 경제 성장률을 1.5%에서 1.3%로 낮췄다 그럽니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평균이 4.8%예요. 아시아가 지금 후진국인 나라는 없습니다. 전부 다 중진국 이상으로 왔죠. 그죠? 그럼 아시아 경제 발전의 3분의 1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이 아직 덩어리가 크니까 아직도 발전하는 나라니까 뭐 올해 한 5% 정도 나오고 일본도 올해 2%가 넘어요. 쇠락하는 선진국이었던 일본이 동력이 딸린 일본도 2%가 넘는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은 1.3%다. 이건 누구 책임인가? 윤 정권 윤석열 책임이에요. 그러나 애초에 조각을 할지 추경호 가지고는 지금 너무 약하다. 추경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대통령의 말에 딴지를 못 끄고 비판을 못하고 제대로 된 진실을 건해하지 않는 그 내각은 죽은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 한동훈이하고 원희룡이라는 놈이에요. 다른 장관은 우리 이름 하나도 아는 사람 없죠? 그죠? 이 내각은 죽었고 연말연시로 갈수록 민심은 더 황폐해지고 윤석열을 칠 것입니다. 본론 들어갑니다. 지금 홍준표 이 골프 파동이 이게 아마 홍준표 파동으로 갈 것 같은데요. 제가 홍준표에 대해서 대단히 혐오적인 입장을 견지하는데요. 그 국힘을 보면은 이게 좀비 정당도 못 돼요. 이거 완벽하게 깨고 새로운 보수를 우린 세워야 돼요. 새로운 중도 보수 정권을 세워야 돼요. 이 홍준표가 나이 70이 다 가는데 홍준표의 얼굴과 인상과 말투에 보수의 참상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보수의 참상과 보수의 몰락이. 그리고 윤석열이란 보수도 아니고 노무현을 존경하는 김건희 부부를 들임으로써 보수 정체성이 전혀 없는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보수의 대명사인 것처럼 따라다니는 자유우파 유튜버 쓰레기들과 늙은들 때문에 그 윤석열 김건희로 투영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보수는 망했어요. 근데 자, 이거 한번 보고 가시죠. 하여튼 윤석열 비판은 반응이 별로 안 좋다고 설득 한번 해봐봐.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우리 좀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저 윤석열 쪽으로 갈아타자고 한번 해봐봐. 홍준표 까는데 더 슈퍼챗은 홍준표 까는 게 더 슈퍼챗은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거야. 왜냐하면 그게 또 신선하잖아. 이게 김건희 대선 과정의 녹취록이죠. 용컨대 용컨대는 김건희가 장악했는데 이 기생충들은 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터지는 거예요. 홍준표 애가 이런 걸 모를 리가 없죠. 아주 노예하고 지저분한 친구죠. 그렇죠? 그러면서 김건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한테 와. 이게 김명순가 그랬죠? 이놈의 기자가. 우리 뭐지? 공감 있자 하자. 우리 공감 TV인가 얼마 줄 건데 보니까 1억. 1억은 껌값이지. 홍준표 좀 때려봐. 이때 대선 경선 과정이었죠. 그러면은 대선 경선 과정에서 그죠? 유승민 날려버려? 안철수 날려버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 있어요?
원희룡이 남아서 원희룡은 김건희 방구 냄새를 맡으면서 그 방구 냄새 없다고 따라다니는 애가 됐죠. 망했어요, 국힘은. 윤 정권 망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이재명이 민주당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총선 이길 수 없어요. 총선 못 이기면 망하는 거예요. 한석이라도 민주당에 들어가지고 하면 망하는 거예요. 응? 그게 상징성 폭발력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재명 같은 애가 오늘 같은 경우도 이화영이가 대북 송금 뭐 800만 불이고 500만 불을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재명은 끝까지 버티면 돼. 그 재판 과정에 향후 앞으로 2, 3년은 더 남았어. 이재명을 안 잡아놓죠. 끝까지 총선까지 갖고 가겠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응? 여러분은 윤석열이가 대선에 총선에서 이기면은 진짜 여러분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거 TV의 말은 뭐가 된다고요? 기준이 됩니다. 함부로 하는 방송 아니에요. 내가 몸이 삐쩍삐쩍 말라가 여름에 내가 여름도 못 견디는 사람인데 홍준표로 넘어갑니다. 이 홍준표가 골프를 쳐서 이거를 갖다가 궤변을 넣으면서 나는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주말 휴가를 즐기면서 골프 친 게 무슨 죄냐. 윤석열이한테 가서 따져라. 이 말이죠. 그 국가적인 재난 컨트롤은 나 대구시장이 아니다. 그거는 대통령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까 국힘이 지금 달려드는 거야. 모든 애들이. 저 홍준표 저 씨발 또 윤석열을 꼬집었어? 윤석열이라는 그 말만 올리면 이렇게 난자당하고 쫓겨나는 형국이 오는 거예요. 그럼 홍준표란 애가 어떻게 되겠느냐? 얘가 가만히 있겠어요? 홍준표는 벌써 윤석열 정권이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고 망한다는 걸 알고 대구로 지 말로 하방한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거기서 계속 조대 날리면서 존재감 나타내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홍준표는 꼼짝도 안 합니다. 출당시키든 탈당시키든 징계를 때리든 그럼 더 좋아. 홍준표는 완전히 야권으로 돌아서 가지고 윤석열과 국힘을 갖다가 난자하기 시작하겠죠. 지저분하게. 그럼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데자뷰가 있죠. 이준석 쫓아날 적에 바지 벗겨가지고 쫓아냈어. 이준석에는 쫓겨나서 좋아. 그 자식은. 그 다음에 유승민을 밟아버릴 적에 김은혜가 갖다가 박아버리면서 쫓아버렸어. 응? 그 천공 막 이렇게 하고 천공이 스승인데 왜 천공을 무당이라 그러냐. 법사 어쩌고저쩌고 그러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나경원을 밟아버렸죠. 나경원은 진짜 보수야. 태생부터 말하는 게까지가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연한 보수야. 강성 보수도 아니야. 너 강성 보수가 아니라서는 잘라 나갔고, 또 더 충격적이고 더 지저분한 게 안철수를 정권을 탄생시켜준 안철수를 갖다가 우리랑 같은 편이 아니고 주사파고 신영복이 신영복이 그 장례식장 한번 가서 신영복이 훌륭한 분이다 해가지고 저거는 간첩이다. 주사파다. 빨갱이다 하고 쫓아버렸어. 그러니 얘네들이 홍준표를 건드리면 출당시키면 홍준표는 땡큐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만 오물이 다 튀어나와요. 그럼에도 하려고 그럴 거예요. 얘네들이. 일심동체로 가자. 김건희 마마, 윤석열 각하 일심동체로 가자. 누구도 김건희 부부, 김건희 나라에 딴지를 걸면 안 된다. 한마디면 할 수 없다. 그러면 내부 분열이다. 내부가 총결집에서 늙은이만 데리고 다니면서 총선을 이기자. 이 전략으로 갔죠. 거기 총선 전략이 뭐예요? 아젠다가 반공이다. 민주당에서 조금이라도 민주당한테 이렇게 하는 사람 쫓아내자. 반공, 자유다. 끝나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이 민주당 놈들도 그래요. 민주당 중민들, 주사파, 586들도 내가 애들한테 간혹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북한 그게 나라냐? 솔직히. 우리가 지금 한국 내부에서 보수, 좌파, 진보, 우파 이렇게 싸우니까 그러지 우리도 북한 싫어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걔네들의 통일론과 민족론은 없어진 지가 오래예요. 586 주사파 민주당 애들도. 근데 그거를
윤석열이 갖고 나왔어요. 방북, 북한, 진격, 빨갱이 척결. 그러니 무조건 김건희 마마 윤석열 각하한테 충성해서 여기서 어떤 불평불만도 나오게 하지 않자. 우리는 말똥구리 똥같이 묻히자. 응? 똥에 아무리 뭉쳐봐야 탭이로 뿐이 못 쓰죠. 그 탭이라는 게 뭐죠? 민심의 불을 당기는 재료가 되죠. 그래서 홍준표 문제는 홍준표를 갖다 평가할 수는 없고, 지금 홍준표가 이러니까 그 꼬맹이들이 다 나오죠. 김병민이라는 게 홍준표는 그래도 대통령 후보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5선, 3선, 4선 하고 경남지사도 하고 대구시장도 하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2등이나 했고 경선 과정에서. 그런데 김병민이라는 애도 홍준표를 조지고 또 김재원도 나오죠. 이 얍삽한 김재원도, 얘도 홍준표한테 맨날 당했으니까 한번 나도 반격해야 되겠다. 홍준표가 당 이미지에 손상을 크게 미쳤다. 이건 홍문표가 홍문종이 이놈도 희한한 놈이에요. 홍문종이 이 사학비리에서 살다 나왔잖아. 홍문종이 제명 때보다 더 충격적이다. 홍문종이도 옛날에 수해 때 골프 치다가 징계받았잖아요. 탈당 조치당했나? 더 충격적이다. 그래 얘네들은 말해. 집권당을 바라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근데 집권당을 지금 국민들이 지지합니까? 그 늙은이들은 25%만 지지한다니까? 지금 국힘 지지율이 한 30% 정도 나와요. 25%의 늙은이 지지하고 5% 20부터 50까지 그 꼴통 보수화된 젊은이들이 지지하죠. 그거 가지고 가겠다는 거야. 나도 홍준표 쫓아내는 거 찬성해. 그럼 여기서 제가 묻는 게 뭐죠? 이준석이라는 어린애도 쫓아내고 유승민이란 그래도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보수를 쫓아내고 나경원 밥 잘 사줄 것 같은 산소 같은 여인도 쫓아내고 밟아버렸고 안철수 같은 대중인들이 다 알고 중도 보수의 소굴이 있는 사람도 밟아버렸고 또 홍준표는 70대에서 할매 특히 할매들한테 인기가 많아요. 그거보다 쫓아내면은 너희끼리 일심동체로 김건희 마마와 윤석열 각하를 문심해서 한번 해보라 이거죠. 망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유승민이가 말했지 얼라들이 정치도 촛도 모르고 정치 지형도 모르고 전략 전술도 구사할 줄 모르는 이런 미물들이 김재원 얘는 전략가가 아니고 전술은 조금씩 써요. 내가 보니까. 근데 김병민이 같은 이런 흑개비가 또 이용 같은 흑개비가 이용이는 뭐 하는 놈이야? 무슨 운동선수 출신이라 그러던데 초선 비례. 그다음 유상범 같은 놈, 박수영 같은 놈, 김기현 같은. 김기현을 절대 당대표나 원내대표를 시키면 안 돼요. 걔는 그냥 울산에서 땅 사고 건물 사고 지 애들 코인 따먹게 하면서 돈 벌 애예요. 그런데 어린애들이 지네보다 훨씬 더 사회 경험도 많고 사회 공헌도도 많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비하하며 폄하하며 조롱하며 비난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김병민이라는 놈이 여기서 태어나고 그 과거에는 장예천이라는 놈이 그렇고 또 그놈은 뭐 공천이 아마 안 되는가 봐.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하는가 봐. 장예천 쌈마이는. 그 다음 이용이라는 놈이 태어나. 이용이는 뭐 하는 놈이야? 이용이라는 애가 유승민 같은 사람한테 말하면 안 되고 안철수 같은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요. 김병민 이런 것들도 장예찬 이런 것들도. 이용이라는 놈은 유승민은 말만 번지르르 한다. 간신이다. 중재 해결 노력은 없다. 한심한 놈이야. 그리고 이용이라는 놈은 그 이준석한테도 안 돼요. 근데 이용이라는 놈은 심평이라는 놈은 무조건 김건희는 누구도 못 건드려. 보수 우파 유튜버에서 오죽 건드리는 것은 단 500명 뿐이 안 보나 고고 TV 뿐이 없어. 왜?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데 보수가 일으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고. 그런데 이용이라는 놈이 이런 놈이 또 유상범이라는 놈이나 박수영이라는 놈이 야 유승민이 탈당시켜라 민주당으로 가라 이러죠. 난 유승민도 이해가 안 가.
왜 국힘을 탈당하지 않으면서 이준석이 애가 어린애고 국회 한번 이준석은 아무 없다니까 미래 전략이. 이준석은 그냥 국회의원 하려고 무소속으로 하면 무조건 떨어지니까 거기서 공천이라 한번 말 받아서 노원에서 한번 하려는 애고. 근데 유승민 같은 경우는 왜 거기 붙어 있는지 난 이해가 안 가. 안철수는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 정권을 탄생시킨 공동 책임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부닥치면서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와야 되고 나오려면은. 근데 유승민은 왜 이렇게 그냥 밖에서 이러고 유승민이 만들어 얼라들이 그냥 저 출장시켜라 탈당시켜라 민주당 가라 하는데, 탈당을 해가지고 차라리 윤석열을 무너뜨리게 들어가든가. 유승민은 유승민의 공격 포인트를 보면은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서 공격 포인트를 삼죠. 그죠? 정책만 물고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 애들이나 이 떨거지들 좀비들 윤석열 같은 무식한 놈이나 김건희 같은 맹한 놈은 유승민의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김건희 윤석열이 워낙 무식하고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국방도 모르고 유승민은 그냥 정책만 두드려. 정책만. 무식하다 무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김건희의 나라가 김건희는 말도 안 꺼내죠. 고고티브의 외에는 보수 유튜버 중에서. 그러면은 아픈 거예요. 국힘놈들은 윤석열 각하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나라 망하는데, 우리가 총선을 지는데 에이씨 상관없어. 우리는 강남과 TK하고 부울경만 공천 받으면 돼. 그 다음부터 이제 윤석열 버리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쥐들도 알아. 국힘이 좀비들도. 아니 재선 3선하고 쥐들도 뭐 판검사 출신이요 기획권 경제관료 출신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아프다는 거야. 유승민은 계속 정책적으로 정책을 갖만 공격하니까. 고고티브에는 정책 같은 것보다 개인적인 성품이나 전략 전술을 봐요. 정치의 요체는 선동이에요. 근데 유승민이가 그래 선동을 해봐야 정책 가지고는 선동이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책과 전술, 정책과 국가 시책을 잘할 것 같아서 대통령 뽑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 유승민이 정책만 집으니까 아픈 거야. 국힘이나 윤석열은 뭔지도 모르니까 윤석열은 저게 나만 계속 공격하네, 나만 비난하네, 에이씨 잘라버리라 하면 잘라버리면 난리 날 것 같고. 그러면 유승민은 밖으로 나와야지. 국힘 탈당해가지고 제3지대 국발을 꼽든가. 그것도 안 되면은 어차피 무소속으로 지금 나올 생각이니까, 무소속으로 나오려면 탈당해야 되잖아요. 뭘 거기서 그냥 혹시나 그냥 국힘 애들이 윤석열이가 공천을 갖다가 희한한 데라도 또는 거칠은 들판에라도 공천 줄까 하고 있는가 본데 안 되죠. 그러면은 이게 국힘이 보통 망한 게 아니에요. 이 개혁보수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고고티브에만이 개혁보수고 고고티브에만이 합리적인 보수야. 상대를 인정할 줄도 모르고 이 악의 다툼에 서로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똥하고 된장하고 싸우는 거예요. 똥은 국힘 잔존 세력, 국힘 윤석열 김건희를 모시는 좀비도 못 되는 그런 애들이고, 된장은 이준석 유승민 같은 애들이고. 하여튼 이런 걸 심판하지 않으면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힘드시게 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손가락에 장을 치실 거예요. 다음 총선에서. 차라리 찍지 말고 포기하세요. 다음 총선은 새로운 정치 세력을 키우려고 그러시지 않으시려면은, 그리고 합리적인 보수를 지지하지 않으려면은 차라리 총선을 포기하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